그 식민지 때부터 사회 문제였던 것이 토막민이라는 거였습니다. 지방에서 이촌 향도를 하는 현상이 박정희 때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식민지 때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인공업지대가 어쨌든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정말 굴을 파고 이렇게 거적을 씌운 거예요. 그런 걸 토막이라 그랬어요. 흑토자에다가 천막 막자 했어요. 토막. 네, 토막의 현대판 같은. 저기서 서울이라는 거 아니야? 서울. 그러나 저게 농촌보다는 나으니까 저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농촌의 빈곤보다는 도시의 슬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는 거죠. 거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건 또 어디야? 이게 청파동 서계동이죠. 야, 이건 뭐. 이런 게 아까 그 주택단지 이렇게 같은 거.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 아니, 안녕하세요. 뭐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야 이게 다 어디야? 자연스럽게 또 받으시네 우리 박사님. 그럼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오늘은. 자, 김희덕 박사의 도시야사.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2%라고 합니다. 네. 용산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코를 지으셨네요. 용산 김. 용산. 사람들한테 저렇게 부동산 사진을 보여주니까 네. 그냥 다들 관심을 보이잖아. 이건 본능이라고요, 이거. 살집은 중요하죠. 갑자기 사진을 보여주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 진짜 더 이상 안 갑니다. 저희도 이제 끝입니다. 예, 용산. 저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산을 지금 우리 김프로님 오셨다고 이렇게 오래 안 됩니다. 자, 오늘 만리동 깔끔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만리동 하면은 거기 좀 의미가 좀 있는 동네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죠? 갑자기 만리동? 만리동이 용산구입니까? 용산 만리동이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마포구 아니에요? 마포구? 잠깐 아, 보자. 마포까지 갑니까? 여기가 지금 얽혀 있어요. 그 서울역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아래가 용산구인데 네. 제가 말하는 만리는 용산구입니다. 서계동. 만리시장인데.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은 마포구 만리동인 거고. 아, 마포. 중구 만리동. 중구예요? 중구. 중구 만리동이 있고. 요 만리시장이라는 거는 용산구 서계동인 거고. 그러니까 원래 만리제라고 하는 게 이게 넘어오는 고개 이 길이잖아요. 크기가- 아, 크거든요. 만리동이 중구에 어떻게 중부가 되지 거기가? 또 마포구 아현동이 만리제가 또 있고 세 개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아. 요 아시겠습니다만 대충 공덕 효창역에서 그쵸. 네. 서울역 올 때 고개가 크거든요. 요게 만리제인 거죠. 네네네. 이 제 주변으로 여러 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중에 이제 뭐 송기정 옹이 있고 한 데는 이제 이쪽 아마 이 중구 쪽일 텐데 송기정 공원, 저희 환일고등학교가 있죠. 예, 송기정 기념관, 만리동에 중구 만리동에 있죠. 네네네. 생가도 요 근처고. 그리고 오늘 볼 만리는 용산구 만리입니다. 야, 용산구 쪽은 정말 너무 예전 집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딱 항공 사진으로도 그렇죠. 비교가 확 되네요. 근데 제가 그렇죠. 꼭 위성 사진을 보여드리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감이 안 잡혀요. 예. 그냥 뭔가 널찍하고 난데 그냥 지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빼곡하잖아요. 예. 이 집들이 꾸불꾸불한 게 나무 나이테 같은데 요게 이제 위도입니다. 그 언덕인 거예요. 언덕의 높이를 따라서 이렇게 둥그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 곡선이 겁니다. 이렇게 예. 있는 게 예. 마치 그 등고선처럼. 그래서 등고선. 네. 그리고 요 네. 평평한 집들은 이제 꼭대기인 거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답사할 때는 이런 거 보면서 대충 예측을 합니다. 어디서 고개가 있을 거고 어디가 평평할 거고 하는. 아, 옆에 있는 학교랑 비교하니까 진짜 집들이 작네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옆에 바로 담벼락 옆에는 약간 저 학교도 작다. 작은 집들이 있고. 저 학교도 학교도 보면 작나요? 그 운동장 앞에 네. 운동장 안에 저기 농구장인 것 같지, 그지? 이쪽은 흔히 말하는 서울역 서부죠. 서울역 서부. 예. 예. 그 경인선 주민분들은 익숙한 개념인데 동부 서부, 북부 남부라는 개념이 익숙하십니다. 그렇죠. 역을 기준으로. 예. 왜냐하면은 약간 인천이 알기가 좋아서 부천 남역 예. 뭐 이렇게 되잖아. 여기 보시면 제물포역 같은 게 있을 때 딱 북과 남으로 나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북부 남부라 그래 그냥. 그리고 이 열차가 먼저 있었습니다. 마을보다. 네. 그 구한말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 부천 사람들의 바람은 이 경에서 전체를 지하화시키고 분단되어 있는 남북을 붙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이게 순서가 열차가 먼저였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이거를
지하화했을 때 수익이 막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천과 부천이 그렇게까지 수익이 큰 도시는 아니어서 이게 경기도 서부 지역 주민들은 익숙한데 북남 서동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 개념이 존재했던 데가 이 서울역 서부예요. 옛날에 그래서 서부역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서부역 택시 타면 서부역에 내려드려요. 요즘은 이렇게 점점 있잖아요. 이제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기사분들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 사람들한테 서부라는 거는 뭔가 잘 알 수 없고 화물 많고 좀 알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저는 저한테 그 개념이 있어요. 서부역 쪽은 좀 알 수 없고 약간 갈 일이 없는 곳이었어요 한동안. 특히 저는 차를 안 몰고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니까 갈 일이 없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로 7017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가 봤지. 또 나온다. 아,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도보라든지 관광에 중요한 게 대충 회원역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지. 이게 여러 건물들로 들어가요. 2, 3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공중보도처럼. 그래서 이쪽이 한동안 자동차 때문에 사람 보행이 어려웠던 곳인데 저기 세운상가가 지상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니 2층에서 이어지거든요. 쭉쭉쭉.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동네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서울역 북쪽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이쪽 만리 청파 서계다. 그래서 떴죠 좀. 떴죠. 요 중림동 요 용산구는 아니고 중구지만 이쪽 아파트들이 소문 듣기로는 서울로 7007이 만들어지자마자 1력씩 올랐다고. 그거는 1력은 시작인 거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더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들은 얘기는 이쪽 만리동 쪽이 가보시면은 의외로 섬유 가게가 많습니다. 봉제 가게. 실제로 그거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만리제 가다 보면 영업무역이라는 게 있고 영업무역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옛날 영업무역이라는 봉제 우리나라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조그만 그 봉제업하는 그런 게 많았을 거라고. 집집마다 건물 위에 가면 다 봉제 공장 조그맣게 차려놓고 그렇게 이렇게 간판에 뭐 오바로크라고 써 있고 뭐 단추 뭐 시다 미식 뭐 그렇지. 수선도 하고. 거기서 옷 만들어서 오토바이로 나나인치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렇게 실어버리고. 써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것이 여기서 왜 발달했는가 주민분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 서울역 고가 도로가 있을 때 여기서 곧바로 만들어가지고 백화점 보냈다고 명동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봉제하면은 창신, 장위, 청계천 떠올리는데 네네네. 자기들 얘기로는 거기는 중하층 대중용이고 우리가 백화점 만들었다. 고급. 고급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서울로 7017 또는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부하고 직결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근데 이게 길이 도로에서 보행자로로 바뀌면서 봉제업이 힘들어졌다. 공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앞으로 그 모습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카페를 하자. 카페라거나 여기도 아무래도 뭐 고도 제한이 있겠지만 아파트를 만들자든지. 근데 다만 여기가 고도 높습니다. 이 지형 보시면은 둥그렇잖아요. 여기가 일종의 그 꼭대기 정상이에요. 산 정상. 그 아래로 등고선 나이트처럼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고위도인 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제 때부터 집을 만들었어요. 축대 쌓고 축대 쌓아가면서 억지로 만들었어요. 거의 한 3m는 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뭐 비와도 걱정은 없겠네요. 근데 이제 그 급류가 만들어지겠죠. 급물살이. 집들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예. 밑에는 그럼 그냥 뭐 지하실인가? 아니 그냥 축대. 왜냐면 순사 축대. 저 집은 이렇게 깎아내렸지만 저 뒤쪽 저 집 오른쪽은 그냥 평평한 평지구나. 산이니까 산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깎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 저게 이제 만약에 번화한 동네라면 저 축대를 파.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를 만들 수가 있다고. 반지하처럼. 그렇지. 아, 실제로 저런 경사지를 활용한 예전에 그 성북동네 앞에 네. 있잖아. 지하 주차장 내죠 저기. 해도 괜찮나? 안전하겠죠? 여기는 특히 안전을 생각하고 산 건 아니었고 살 곳이 일단 필요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했던 게 그 식민지 때부터 사회 문제였던 것이 토막민이라는 거였습니다. 토막. 그 이상한 건 아니고 지방에서 이촌 향도를 하는 현상이 박정희 때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식민지 때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인공업지대가 어쨌든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정말 땅을 굴을 파고 이게 거적을 씌운 거예요. 그런 걸 토막이라 그랬어요. 흑토자에다가 천막 막자 그랬어요. 토막. 네.
그런 사람들 토막민이라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서울 당시 구도심의 경계 지역에 모여 살았거든요. 지금의 충정로 지역이라든지 또는 신당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집이 있으면 훌륭한 거죠. 지금 뭐 안전사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해방되고 나면 판자촌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게 청파동 서계동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모습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쪽은 6.25 전쟁 때 폭격이 심했습니다. 전투도 많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는 그 해방 전에 도시 경관은 안 남아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걸어보면 그런 건 아니고 일제 때부터의 도시 구조가 잘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100년에 걸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소유권이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하죠. 걷다 보면 느껴집니다. 여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죠. 하도 집도 오래되니까 방수, 벽 내장. 옛날에 방수 진짜 어려웠다. 저 어떻게 이렇게 물이 새는지 천정에서. 물만 셉니까? 가스도 새죠. 아 맞아 연탄가스. 연탄가스. 그럼 이제 깨워가지고는 동치미 먹이고. 네, 맞아. 고도가 경사 이래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 쭉쭉쭉쭉. 저 끝에 또 집이 있는 그 거죠? 위에 또 그렇죠. 올라가고 축대 있고 올라가고 또 또 있고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몇 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 만들어도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닐 때. 그러네요. 제가 사는 관악구 봉천동 쪽에 대규모 단지들이 있는데 봉천동 산 1번진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달동네였어요. 네. 거기를 아파트로 만들었는데 경사 이래요. 스틸. 예. 차인 분은 모르겠지만 모든 가족이 차 있지는 않잖아요. 네. 특히 자녀층들은 걸어 다니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서 해집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강변 아파트가 비싼 이유도 한강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평평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평지가 쉽지 않죠. 그지?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수해만 막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흑석동 같은 데만 가도 계속 그렇죠. 올라가죠. 뭐. 흑석동이 다음번에 해야지. 할 얘기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많죠. 말씀하신 네. 맛도메. 여기 일본어 맛도메라는 건데 마무리. 이런 봉제 업체들이 많다. 맛도메라는 말이 원래 일본 말이 있군요. 마무리. 맛도메. 뭐 저기 있잖아. 보면 저기 단추. 단추라고 돼 있잖아. 단추, 똑딱이, 단추, 똑딱이. 스냅, 걸고리, 마이깡. 마이깡. 저런 데다 갖다 주면 저 마무리를 그렇지. 해준다? 해주죠. 옷 만드는 것 중에 그렇죠. 여기서 아마 하나의 생태계가 있을 겁니다. 봉제 생태계가. 그래서 그렇지. 만들어서 그 고가도로 지나서 백화점 뭐 신세계 보내고 네네네. 보내는 거였죠. 그 옛날에 단추 달고. 저 동네 방네 그 할머니들 저 이만큼 갖고 와서 쪽가위로 그렇죠. 그렇지. 우리 집 그 단추 좁은 달고. 마루에 그 다 했죠 옛날에는. 아유, 옛날에 다 했다니까. 지금도 다 있고요. 물론 네. 응? 오버락 붙이고. 단추 뭐. 달고 그런 거 다 했다. 최근에는 장희동이 좀 유명했다가 장희동 재개발하면서 또 그분들이 밀려나는 바람에 또 시끄러웠고 한동안. 창신이 유명하죠. 창신. 창신 유명하죠. 근데 이분들 얘기는 창신은 말씀드렸지만 대중적인 거고, 근데 거기가 서울 봉제업의 메카로 불리는 데서 불만이 많다. 우리가 비싼 거 했는데라는 자부심도 있으시더라고요. 요 동네 분들은. 네. 그래서 이런 계량 기아집도 많고요. 일식 가옥도 있지만 네. 보면 여기도 축대 보이죠? 계속 올라가죠. 그러네. 지금 몇 겹이에요? 보이는 건 하나, 둘, 셋, 네 겹이에요. 가파르네 진짜. 가팔라요. 여기는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그러다 보니까 100년 전 구조가 잘 남아 있는. 여기가 서울역 바로 뒤쪽 서부역 쪽인데 여기는 약간 카페촌이 된 것이 좀 집들이 좀 깨끗하죠. 색깔 새로 칠했잖아요, 뭔가. 칠을 다시 했네. 칠을 새로 했어요. 7만 새로 했네. 여기 국립극장이 있어가지고 국립극장- 서커스단도 그러지 않아요? 분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백성이 장민호 극장이라고. 그래. 맞아요. 예. 그 빨간 저게 색인가 국립극장 무슨 연극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핫해지고 있어요. 이게 7017과 맞물립니다. 여기 공원도 크게 만들었고 그렇죠. 이렇게 걸어오면은 요 여행자 터미널이라고 있어서 길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쪽 똑같이 청파석의 만리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이 7017가 가까운 쪽과 아닌 쪽을 보셔야 되고 고도 차이가 있고 네. 여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재밌다는 거를. 을지로 지역이 뜨기 전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거기서 들어왔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서울 사람 저도 몇 년 전에 제 영국 지인이 을지로에 숙소 잡았다 그래서 거기 뭐가 있다고 잡았냐 그랬는데 그게 요즘에 1, 2년 뒤에 뜬 각종 바 카페 같은 거였던 거죠. 그 다음 순서가 최근에 보면은 종로 6가 그때 보여드렸던 장구마을 있는 네. 그 옆에 계량기아 집들 다 외국인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그리고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다음 핫플레이스 예보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들이 빠르거든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이란 거는 경복궁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게 네. 재밌는 거지. 리얼 코리아. 이게 리얼 코리아인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못 살던 때는 저런 거 보여주는 게 좀 창피했는데 네, 이제 맞습니다. 괜찮아. 그 너희들도 힘내.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 이런. 맞습니다. 구아바라 시세이라는 사진가가 있었는데 구아바라.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 귀중한 자료를 많이 남긴 분이에요. 네. 이 사진 찍은 분. 이 유명한 사진인데 어디 있냐? 잠시만요. 튕겨나 요 사진. 한일 협정 반대 투쟁하는 여기 인물들이 다 한국의 지금 정치인들인 거죠. 누구예요? 저도 사실은 좀 모르겠는데. 야 저건 근데 그 영화 있잖아 최민식 나왔던 네. 그 영화를 저 사진에서 패러디한 것 같은데. 나쁜 놈들 전선. 나쁜 놈들 그러니까 그지? 범죄. 워낙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찍은 분인데 네. 이분이 이런 거 많이 찍었어요. 이런 그냥 어려운 느낌. 이게 지금 어디였더라? 이게 저기 경기도 김포인가 어디 그런데 부평인가. 그리고 투쟁하는 반대 시위하는 장면들. 아 뉴슈가. 여기. 일시가 많이 남아 있고 시민들 보고 있고 학생들하고 싸우고 있고 경찰은. 네네. 그리고 이분이 많이 찍은 게 청계천 찍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청계천 만들 때 고가도로 복귀할 때만 사진이 있어요. 그 고가도로가 있기 전에 옛날 청계천. 을 이제 기둥 세우고 복귀를 시작할 때 상황.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할 무렵. 네, 요 느낌. 지금 없어진 고가. 없어진. 야. 그 옆에 뭐 천변에 이렇게 수상집 만들고 살았잖아요. 저게 다 동남아시아처럼. 저게 다 무허가인 거죠? 다 무어간 거죠. 아. 이때 사진을 찍었는데 저걸 어떻게 하겠냐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나라로서는 일단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덮어버려. 야. 덮어. 하수구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김동연 저 후보가 저기 살았다는 거 아니야? 저기 살다가 광주 대단히 그러니까 실려갔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 여러분들이 아실 유명한 만화가 고바오 김성환 허백이라고. 네. 이분도 이분은 이걸 그림으로 남겼어요. 이거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좀 그림 사진은 작은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고바오 김성환의 판자촌 이야기라고. 책. 이분은 이 청계천 복귀하기 전에 판자촌은 그림 남겼고 구아바라 시대에 있는 사진을 찍었고 그랬더니 중정에서 불렀대요. 이걸 북한 측에서 선전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남한 인민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랬더니 왜 북한에 이적행위를 하느냐? 넌 뭔데? 일본 사람이잖아. 예. 왜 일본인이 카메라 들고 우리의 치부를 찍느냐? 멋있는 거 찍어야지. 그랬다가 제 친구나도 이분 친구나도 말렸대요. 너 왜 저 우리 흉한 것만 찍냐고. 그러다가 한 90년대 되고 나서 다시 한 얘기가 그때 사진 남겨줘서 고맙다고. 우린 사진 안 찍었다고 그때 거를. 저희니까 한 70년 초반 혹은 뭐 60년대. 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정도 재밌네 보죠? 진짜. 옛날 생각 난다. 그럼 저런 게 다. 저건 이게 청계천인 거죠. 저게 한국이라는 게 정말 동남아랑 똑같지 않아요? 오, 저 몇 층이야 저게? 4층 하나 1층 빼고 네. 1층은 필로티고 2층 4층인 거죠. 65년 68년에 찍은 청계천. 그게 1층은 지금 물 넘칠 수 있으니까 띄우고 그렇죠. 그렇지. 한 층 있고. 야, 근데 저거 구조적으로 저거 어떻게 쳤을까? 필리핀 무슨 저기 있잖아. 저 그냥 필리핀에서도 좀 어려운데. 대충 지은 집이 아닌데 어떻게 3층에 올라가지? 잘 지었어요. 나름 이게 꼼꼼하게. 저희 옆집들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모든 소리가 한 다 집만 들릴 무너질 수 없다. 그렇죠. 3층이면 뷰가 좋았겠는데 저기. 근데 맞은편도 똑같은 3층 집일 거라서. 같은 집들. 냄새가 엄청 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밀어낸 데가 성남 광주 왜냐면 대단지인 거죠. 생활하수들이 다 저런 나왔잖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청계천이 원래 맑았는데 그거를 덮은 게 잘못이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청계천은 조선시대부터 깨끗한 천이 아니었어요. 인공 운하에 가까운 거고. 안 깨끗하니까 청계라고 썼겠지. 말이라도 그럼 맑고 깨끗하면 깨끗하게. 청계라고 썼겠니? 자, 이건 또 어디입니까? 요거까지만 보여드리면 네. 되겠네요. 청계천을 사진 남긴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일본 사진가 중에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약간 지금의 용답, 신답 또는 팔과 그쵸. 국가 쪽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청계천
저게? 예, 이게 청계천이에요. 저쪽이 시내 쪽이고. 어디가 시내는 청계천의 청계천의 하류 쪽이죠. 그러니까. 끝나는 데 있잖아. 청계 옛날 중간- 청계 답심리 쪽. 그런 쪽. 청계고가 내려가면 답심리거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이제 저쪽이잖아. 뭐 마장동이죠. 나오는. 그렇지. 장안평 뭐 이런. 청계천 장안평. 흐르는 방향은 한강 방향과 반대거든요. 네. 대충 이쯤을 찍었어요. 요 일대. 용답, 신답, 용두 이쪽. 근데 반대쪽은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그냥 여기도 공사 중이어가지고 공사 중. 밀기 시작하는 거죠. 언덕. 목사님이고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풀고 싶다라고 왔던 건데 와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됐다고. 신이 있다면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인간은. 아 진짜 우리도 아시아 같은 몇 데 년도에 가까운 오셨는데? 있잖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60년대면 상당히 좀 나아진. 근데 그건 이제 중산층이 그렇고. 그럼 신의 존재를 의심했대요. 예. 그러니까 뭐 끔찍한 얘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그 이런 집들 짓고 살았고. 정말. 그러니까 토막민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사진을 이번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많이 발전했다 진짜 그죠?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걸 개미구리라 불렀어요. 토막의 현대판 같은. 근데 실제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서울 외곽에 저런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블록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얽히설키 해가지고 왜 그 루핑이라 그래 그 왜 루핑. 그 종이를 기름으로 갈라가지고 까맣게 하는 그런 거 하고 해가지고 문짝 달고 해가지고 저런 집들이 꽤 있었어. 그 문짝 있으면 다행이고 이번 사진집 보면은 공사 자재를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 아래에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더라고 그냥. 자재가 그냥 지붕 역할 해주라. 네, 그냥 사실 걷어가면요. 그럼 없어지는 거죠. 다시 또 짓는 거죠. 다른 걸 찾아했다. 그냥 그렇게 청계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김현옥 시장도 뭔가를 서울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들 20만 몰아내면 사람이 있으면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성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밀어내서 구도심 개발하고. 그러니까 당시 김현옥 시장을 저는 사실은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는 생각해요. 워낙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참 인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아요. 네, 살아남고. 그 저기 소녀가 있잖아. 네. 저기 왼쪽에. 네네. 저 소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기 70년도라고 치면은 대충 환갑 좀 넘으셨네요. 이제. 그렇지 우리보다 좀 위에 세대인데 또 어디선가 되게 잘 살고 계실 수도 있어. 아니면 요 근처 장기동에서 봉장공장 하실 수도 있고. 그럼 저 언덕 넘어가면 좀 김프로형 놀고 있는지는 몰라. 카드 하나 빨면서 이게 정말. 저 이제 여름에 바람 불고 날아가지 말라고 돌 같은 거 얹어 놓으신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데 들어갔는데 이제 소녀가 있었는데 아픈 상태에서 치료도 못 받고 그걸 보면서 좀 진지하게 신에 대한 존재를 의심했다고. 저서 서울이라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도 사대문 근처. 그러니까 서울. 거죠. 참. 그러나 저게 농촌보다는 나으니까 저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 저게 열악하다고 고민할 거가 아니라 저게 최선의 대안이라는 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쓴 그 나온 거죠. 그럼 농촌의 빈곤보다는 도시의 슬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는 거죠.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만리동, 서계동은 그래서 앞으로도 재개발될 염려가 별로 없고 염려랄까 예측이 별로 없고 만리시장 쪽에 제가 가보니까 이건 여담입니다만 고래고기를 팔더라고요. 뜻밖의 고래고기. 울산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 한국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고래 포경이 금지된 나라인데 일본은 고래 포경을 하거든요. 실험 포경이라고. 근데 실험 포경으로 잡는 일본보다 한국 어부들의 그물에 잡히는 왠지 죽어서 잡히는 고래 수가 더 많은 이상한 나라죠. 우연히 자꾸 고래가 잡혀. 자꾸 죽은 고래 잡혀요. 잡으면 죽어 있어서 안 갖고 올 수도. 그러다 보니까 울산 포항 이쪽에 보면 고래고기들이 있는. 여튼 잡히면 돈은 또 되고. 그렇죠. 안타까운데 참 자꾸 잡히지. 살아있으면 풀어주는 건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리시장까지 흘러와서 그래서 뭐 팔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일본에서는 합법적이니까 좀 먹어봤거든요 고래고기를. 어떤 맛이에요? 어때요? 근데 고래가 너무 큰 육상동물이니까 원래 고래가 포유류잖아요. 포유류니까 개, 말, 소 같은.
소도 보면 고기 부위가 수십 개잖아요. 네. 그 곱하기 10이나 1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게. 부위가. 그러니까 맛이 고래 맛이 어떻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래서 좀 고래 베이컨을 먹어봤는데 그럼 그냥 생선 느낌이에요, 아니면 고래- 소돼지 느낌? 소돼지. 소돼지 느낌. 베이컨 육류. 예, 육류. 육류. 예. 그 베이컨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훈제를 하는 거죠. 저 비린내 안 나고 누린내 난다는 거야. 그렇죠. 한국인들이 못 먹는 것 중에 원래 저희가 어시장 있었죠. 어시장. 아, 그렇죠. 그 말씀. 저희가 어시장 있었죠. 말리제? 그 말리제 밑에 말씀은 염천교 있잖아. 있죠. 저기가 원래 노량진 수산시장 생기기 전에 어시장 자리라고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저쪽에 유명한 횟집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중구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네. 이쪽이 원래 노량진 수산시장 전에 수산시장이 있던 곳이죠. 염천교 쪽이.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쪽. 그때 이게 옮겨간 게 노량진 구수산시장이고 영천교 가죽 공방 아닙니까? 신발 공장이 바로 있는데 남쪽에 신발 공장이 남쪽. 수제거리 있죠. 바로 남쪽에. 길건 북쪽은 넘으면. 북쪽은 수산시장. 원래 수산시장이 있다가 저기가 이제 노량진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요 성요셉 아파트하고 여기에 한경 한국연신문 본사 있잖아요. 네. 그 라인에 횟집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게 그때의 흔적입니다. 옛날 수산시장 자리라서. 여기 왜 있냐면은 열차가 편리하니까 서울역 있으니까요. 아, 지방에서 올라오는 예, 물고기들 딱 그죠. 신선하게. 신선하죠. 네. 노량진 시장 간 다음에 네. 그냥 공원으로 사용돼서 그 공원의 이름이 삼수공원이었어요. 삼수? 저 공원 바로 옆에 한국경제신문 아, 바로 학원. 맞은편에 학원. 종로학원 있었습니다. 거기서 종로학원에서 공부 안 하고 그 저기 공원- 나가면 삼수한다? 공원 가서 놀면 삼수한다. 그래서 이름이 삼수공원이었다고. 요 건물 하나가 그거죠 아마. 네, 거기 앞 제 건물이 기억에. 바로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종로학원이었어요. 예. 아, 확실히 서울 오래 사신 분들은 다르네요. 저는 뭐 대전에서 올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연히 얘기가 이제 중으로 갔는데 마무리만 짓죠. 아니 이제 정프로가 서울에 정을 못 붙였어. 계속 대전 얘기하면 눈 커지고 반가워. 정을 못 붙여. 그래서 제가 계속 대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근데 제가 그래서 서울 부천에 정을 한번 붙이려다가 그냥 또 거기 실패하고.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What you talking about? All young men with suits and ties, just sitting in the crowd smoking big cigars. I hope you're ready for what's coming now. I'm the one, I'm the lady that will bring you down. There's a joint on the corner where the big boys play, where the whiskey's running like the river, but they all never come for the booze and bass. I'm the one, I'm the lady that'll rock this place.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용산입니다. 이제 용산은 이제 끝나. 우리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용산은 오늘 끝날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중구와 종로구를 묶어서 할 건데 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만한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예습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권을 읽으면 네. 서울 4대문 지역은 대충 커버할 수 있는. 세 권씩이나?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책 읽기 싫어서 도시야사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소개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네. 아, 한경지략. 이게 19세기 개화되기 전에 서울 4대문 지역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경지략. 한국경제신문이 만드신. 아 오늘 방송 중에 제일 구리다. 아 진짜. 왜 한경지략이에요 그럼? 한경이 왜? 한성 수도경자. 한성, 아. 네. 그래서 요 책이 워낙 중요한 책이라서 여러 번 출판됐었는데 네. 요 책이 보면은 해제 해설 사파까지 잘 담은 책이라 19세기 서울의 풍경과 풍속.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한국일보 기자셨던 분이 쓴 서울 600년이라고. 이건 옛날 책 같네요. 이건 옛날 책입니다. 이건 그 현재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좀 이제 인용이 많이 돼요. 구수하게 잘 써서 읽기 쉽습니다. 도서관에 있겠죠. 도서관에 있습니다. 네. 그 읽기 쉬운 책은 요거고 그리고 기자분과 건축가분이 같이 쓴 오래된 서울이라고. 이 책은 구입할 수 있는. 네네네.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은 고려시대 서울 어디였냐까지 같이 해주고 있죠. 요거 정도를 보시고 보면 다음 서울에 시간에 대해서는 뭐 네. 4대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정 귀찮으시면 도시야사를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두 번 보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는 다음 시간에 종로와 중구로 한번 서울의 한가운데 이야기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